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요즘 농촌에서는 농산물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제때 수확이 쉽지 않은 데다 절반 이상 범인을 잡지 못해 농민들의 근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농로를 끼고 있는 고구마밭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고구마를 지난 추석을 앞두고 누군가 훔쳐 달아난 겁니다. 명절 자녀들과 농작물을 나누려 했던 80대 노모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딸, 서희 아들 둘 그러고 나면 저거 갈라먹고 하려고 지금은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았어. 허리 꼬부리게 했는데 어째 이걸 캐갔었고. 국내 마늘 주산지 가운데 한 곳인 경남 창녕군. 수확한 뒤 모아둔 마늘이 통째로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 몰래 대범하게 남의 창고까지 트럭을 몰고 와 마늘 약 600kg을 싣고 가버렸습니다. 여기 오는 동네에 뭐 이렇게가 많이 쳐나오더니 한쪽 수확하고 나면 어디서 털려요. 해마다 가을 수확철이면 농촌에선 농산물 절도가 반복됩니다. 전국에서 한 해 평균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 사건은 540여 건. 하지만 검거율은 40%대에 그칩니다.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 특성상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이 많아 초동 수사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가끔씩 오기 때문에 발견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증거 확보하는데도 좀 많이 힘든. 경찰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올해 농산물 절도 사건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창원 마산 앞바다에서 200톤이 넘는 정어리 집단 폐사가 생긴 데 이어 올해도 죽은 정어리떼가 바다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직 지난해보다 폐사량은 적지만 긴장감 속에 수거 작업과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바다 곳곳에서 은빛 물체가 일렁입니다. 죽은 정어리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남 마산만 일대에 죽은 정어리떼가 떠오른 겁니다. 어제는 뜨는 거는 좀 얼마 안 되고 밑에 깔아앉은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막 해안도로 전체 끝까지 하얗게 떠가 있네요. 마산만에 끼고 있는 공원에서 죽은 정어리떼가 발견된 건 지난해보다 10여일 늦은 그제입니다. 폐사 추정량은 지난해 220톤보다 적은 10톤 정도. 창원시는 악취나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폐사체 수거와 소각에 나섰습니다. 단기간에 꼭 끝날지는 않을 것 같고 추가로 좀 사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넉넉 잡고 이달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국내 연안의 정어리떼 출현이 지난해보다 2달 정도 이른 데다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올해 전국에서 잡힌 정어리는 2만 2천여 톤,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정어리 집단 폐사는 지난 7월 제주와 지난달 경남 남해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폐사 원인은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이었습니다. 동일한 마산만에서 폐사가 발생했고 시기도 같은데요. 결국은 정어리 자원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정확한 집단 폐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조사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해법을 고민하는 연중기획 보도입니다. 수중식물 잘 피는 물고기 산란장 역할 외에도 최근 뛰어난 탄소 흡수 능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잘피의 고향으로 불리는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에서는 잘피 서식지 복원을 위한 대규모 이식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영의 한 마을 앞바다. 주민들이 얕은 바닷속에서 초록색 식물을 꺼냅니다. 수중식물 잘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키웠는데 가서 잘 살걸어 살살 오도와가면서 개이서. 마을 주민들은 지난 2월 직접 심은 잘피 가운데 약 5만 포기를 근처 한산도 앞바다로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바다 사막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붕괴와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구도 식히는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잘피는 기후변화 주범인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잘피숲은 산림 1.4배에 달하는 탄소를 흡수하는데요. 10헥타르 규모의 잘피 서식지는 매년 자동차 2,800대가 내뿜는 탄소 5천 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잘피 채취 작업을 함께한 한 의료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1억 원을 지원해 해양 보호구역 관리와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통영 바다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잘 보호되고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또 어린 잘피 배양을 위한 상자 1,000개를 만들어 바다에 추가 이식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잘피 육성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00만 주 이상을 여기서 키워서 지역에 이제 바다숲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바다숲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잘피 복원 사업,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이번 주는 인도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자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김수로 왕과 인도 출신 왕비 허왕옥의 설화가 전해지는 김해에서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 현대 도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가을볕이 쏟아져 내리는 대형 유리 천장 아래 2,000여 장의 기와가 붉게 빛납니다. 인도 뉴델리의 한 미술관에서 배로 한 달 반 만에 김해에 도착한 테라코타 작품입니다. 식민 시절 유럽 선교사가 세운 타일 공장 마을에서 자란 작가는 거꾸로 뒤집어진 지붕 사이 극단적 동작의 요가 수행자들로 저항 정신을 담아냈습니다. 인도의 피식민 지배의 경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가혹행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 청자와 같은 옥빛의 석기마다 이파리들이 녹아들었습니다. 인도의 작가는 김해에 머물며 한국의 흙으로 도자를 빚고 한글과 식물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작품 뒷면에도 한국과 인도의 오랜 인연을 빚어넣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 얼굴이 마치 2000년 전에 인도에서 건너온 허왕옥 그 공주의 얼굴과 좀 흡사한 느낌의 얼굴이에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인도 현대 도자전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힌두교인 작가가 표현한 윤회와 환생, 그리고 해탈.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인도 노동자들의 강인한 삶. 17명의 인도 작가들이 작품 32점을 통해 역사와 문화, 종교 등 여러 요소가 공존하는 인도를 담아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인도의 어떤 공통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도자예술을 통해서 찾고자 했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이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 인도 영화제도 마련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완연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기온 거창이 11도를 보이는 등 오늘도 쌀쌀하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23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질 쾌청하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토요일에는 오후 한때 북서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6도, 함안이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3도, 창녕이 2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5도, 합천이 1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3도, 거창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4,200여 가구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 4시간 4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멈춰선 엘리베이터 5곳에서 주민 12명이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밤사이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 경남본부는 아파트 단지 내 자체 전기시설 문제였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복구 작업을 지원했고 창원시는 돌봄 환자 등 정전으로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창원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전기연구원의 내년 예산은 578억 원으로 올해보다 19% 줄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도 기관 운영 비용을 뜻하는 내년 경상비가 올해보다 5% 감소해 과학기술 출연연구소 25곳 가운데 가장 크게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산부인과 병의원 10곳 가운데 8곳은 올해 신생아 출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경남 산부인과 128곳 가운데 82%인 105곳에서 출산에 따른 분만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문을 닫은 산부인과 병의원은 18곳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창녕군수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을 주고 후보를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일단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가 후보에서 사퇴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